안녕하세요. 차이나스토리입니다. ICBM 연료를 물로 채우고 또 미사일 사일로도 부실 공사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시진핑이 절망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특급 군사 기밀에 해당되는 사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만 일부에서는 폭로된 시점도 그렇고 또 지나치게 어그로 끄는 내용이라 대중국 정책에 대한 이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한 미국 행정부의 프레임 전환으로 보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 중국어에는 물 숫자가 들어간 단어 중에 관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관용구인데요. 이 악덕업자들이 고기에 주사기로 물을 넣어서 폭리를 취한다라는 뜻입니다. ICBM에 물을 넣었다라는 이 블룸버그 뉴스는 이 부정부패가 있었다라는 중국어의 중의적인 의미를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게 아닌가 했습니다. 또 기사의 소스가 US 인텔리전스로부터 얻은 거라고 했는데요. 진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언론들은 대부분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익명의 취재원에 따르면 이렇게 쓰는 게 보편적인데요. 이번 블룸버그 기사처럼 상황에 대한 묘사 없이 US 인텔리전스 미 정보기관에 따르면 이렇게는 쓰지 않죠. 먼저 중국 ICBM에 연료 대신 물을 넣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동풍 5와 같은 ICBM은 액체 연료를 추진체로 쓰지만 동풍 31과 같은 신형 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추진체로 씁니다. 고체 연료를 추진체로 쓰는 ICBM들은 당연히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아마 문제의 미사일은 액체 연료를 추진체로 쓰는 동풍 5와 같은 미사일입니다. 문제는 액체 연료가 폭발 위험성이 높고 부식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발사 명령을 받은 후에 액체 연료를 주입합니다. 실전을 염두에 둔 아주 특별한 훈련이 아니었다면 ICBM에 액체 연료나 혹은 이 물을 넣을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훈련이 종료된 후에 주입했던 이 액체 연료를 빼내고 연료통 내부를 청소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튼 미사일에 물을 넣었다는 주장은 미사일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국어의 관용적인 표현을 직역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훈련 중에 액체 연료를 대신해서 물을 주입한 후에 연료 탱크에 많은 양의 물이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요. 또 다탄두 미사일의 PBV 추진자로는 액체 연료를 쓰는데요. 발사 훈련 과정에서 연료 대신 물을 넣고 그대로 방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중국 ICBM 기지 대부분이 대륙 서북부의 오지에 있는데요. 이 검열이 느슨한 틈을 이용해서 관리들이 연료를 팔아넘기고 물로 채웠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ICBM 사일로의 개폐 장치가 고장난 걸 그대로 방치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일 가능성이 큽니다. 2021년 위성 사진들을 보면 중국은 250에서 300개 정도의 ICBM 사일러를 건설했습니다. 이 중 50% 정도만 실제 작동시킨다고 하죠. 나머지는 미 정보기관을 속이기 위한 더미 사일러라고도 하고요. 이 중국 건설업계의 부패 관행을 볼 때 공기를 최대한 단축해야 하는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더구나 중국 오지에서 설계 요구에 맞게 그대로 건설된다고 믿기는 어렵고 또 하자 보수공사도 제때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올해 첫째 주 시진핑의 연설에서 중국 정부 내 부패 상황이 심각하고 복잡하다라고 호소할 정도면 현재 인민해방군 내부의 부정부패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예상이 됩니다. 중국은 2007년부터 유엔에 국방 예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만 투명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2023년 3월 중국이 발표한 국방 예산은 2,248억 달러로 2022년에 비해서 7.2% 증가했습니다만 중국 국방 예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2022년 실제 예산을 2,980억 달러로 추정했고요. 국제전략연구소는 3,190억 달러로 봤습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도 중국의 국방 예산은 명시된 것보다 약 1.1배에서 2배 더 많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표를 보면요. 중국의 국방비는 2002년 620억 달러에서 2022년 2248억 달러로 거의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은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국방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오지만 2021년에는 인도 태평양 지역 17개 국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했습니다. 중국의 국방비는 인건비, 훈련 및 유지 보수비, 그리고 군수품 구입 이렇게 구성됩니다. 여기서 군수품 구입 항목은 평균 전체 국방 예산의 37에서 40%를 차지합니다. 과거에는 탱크나 화포, 전투기, 호위함과 같은 재래식 무기의 비율이 높았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ICBM, 인공위성, 극초음속 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AI 기술이 들어간 군수품들의 수량은 적지만 지출 비용이 커졌습니다. 고부가 가치, 기술 집적도가 높은 군수품들이 늘어나면서 방산 비리가 나올 가능성이 더 커진 겁니다. 이 표는요, 2022년 기준 미 국방비는 중국의 2.7배에 달하는 8,116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군사 활동을 펼치는 반면 중국은 아태 지역에서만 집중하는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중국의 국방비가 적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미국의 아태 지역 국방비를 역산출해 보면은 아마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우세는 점점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면요, 2000년 이후 미국은 GDP의 평균 약 3.9%를 국방비로 지출했지만 중국은 GDP 대비 2% 미만으로 앞으로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작년 1년 실각되거나 구속된 중국군 최고위 장성들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8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군산복합체 출신 3명이 정치협상회의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들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로 군산복합체의 최고 경영자들입니다. 이들의 퇴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군산복합체 최고의 인사 3명이 동시에 낙마한 건 로켓군 그리고 리샹푸 국방부 장관과 관련 있는 부패 혐의 때문으로 보입니다. 1년 넘게 진행되어 중국군에 대한, 특히 로켓군에 대한 대대적인 수청 작업의 상징적인 인물은 리샹푸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군 출신이 아닌 학자 출신의 리샹푸는 항공우주 업무 그리고 조달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군산 복합체를 대표하는 인물로 2013년 장비 개발부를 거쳐서 전략지원군에서 잠시 근무한 후에 작년 3월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다가 반년 만인 지난 10월 국방부 장관에서 물러났습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군 고위 장성들의 퇴진 이유는 대부분 권력 투쟁의 결과 때문으로 보이지만 리샹푸와 같은 군산복합체 출신 인물들은 권력 투쟁이라기보다는 부패 문제 때문에 실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중국군과 군산복합체 고위 인사들의 부정부패 문제들은 빙산의 일각으로 보이는데요. 작년 초부터 부패 문제로 1000여 명이 넘는 고위 관리들이 조사받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군산복합체라는 용어는 중국 항천과기집단공사 그리고 노린코와 같이 로켓이나 탱크를 만드는 기업들, 중국 공정원과 같이 엔진을 설계하는 연구기관들, 여기에 교수, 연구원, 기술관료를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지난 10년간 군산복합체들은 우주선, 이지리함, 스텔스 전투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기간 군산복합체 출신 인사들은 중국 공산당과 군 내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고 현재 공산당 정치국에는 다수의 군산복합체 출신 인사들이 있습니다. 군산복합체 출신들이 핵심 요직에 권력을 잡으면서 이들은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또 여기에 권력까지 집중되면서 부패 가능성은 더욱 커져왔습니다. 중국군 내 장비 개발구 등 이 군 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로켓군에 배치되는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대형 방산 기업들이 대표적인 카르텔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군산복합체는 명목상으로는 기업이지만 운영 방식은 사회주의 국가 계획 경제의 특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높은 권력 집중도, 막대한 정부 예산, 불투명한 경영,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이상 아무리 단속하고 부패 인물들을 처벌해도 이 구조화된 부정부패의 고리는 천하의 시진핑이라도 근절시키기 어려울 겁니다. ICBM에 물을 넣고 사일로가 고장나 핵 미사일 발사가 어렵더라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몇 가지 팩트들이 있습니다.
권력 투쟁의 결과이건 부정부패 때문이건 현재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중국군 내부가 큰 혼란을 겪고 있지만 어찌되었던 그들은 그 와중에 문제점들을 수정하면서 빠르게 현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패 스캔들의 중심이 로켓군도 이 혼란 속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또 생존이 가능한 향상된 ICBM을 추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로가 충격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군이 언제까지 당나라 군대로 있을 거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